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덕입니다. 자, 이 시각 오늘장, 내일장을 대신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대선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 대선 특집 트럼프 대 힐러리 미국의 선택은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대선 후보 간 공약부터 성향까지 모든 면들이 많이 달랐고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상된 결과가 이 다수의 예측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신흥국 증시,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은 역시 긴급 시장 점검 회의에 조금 전 2시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정부 주최 긴급 점검 회의도 5시에 예정이 있을 정도로 이제 경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변동성이 강하고요.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점검해 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짚어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3.5% 정도 낙폭이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수급 주체들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인데요. 기관만이 수급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긴급진단 자막을 보시다시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하단의 압력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기관만이 사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714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414억 원 매도하고 기관만이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908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다 파란불이고 아모레퍼시픽만이 빨간불을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모습이고 그동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던 삼성전자 160만 원 선이 붕괴가 되면서 3% 정도의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한국전력, 현대차 모두 지금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이 더욱더 큰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583포인트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600포인트 붕괴는 오전 중에 됐고요. 6.57% 정도 코스닥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는 브렉시트 이후 올 들어서 600포인트가 붕괴된 건 처음입니다. 지수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초반이 고가였고요.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고 장중 클린턴이 역전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잠깐 반등을 보였지만 다시금 클린턴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 반전을 하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만이 삽니다. 외국인 239억 원 정도 매도, 기관은 783억 원 매수고요. 개인은 57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15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1.5%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증시에서도 니케이 지수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5.12% 하락을 하면서 16,29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본 역시 변동성이 우리나라 증시만큼이나 큰 모습이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홍콩, 상해까지 모두 다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양시장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특히나 이제 일본, 중국 등 모두 다 힘든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하나하나 긴급 점검하면서 대책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양한나 기자와 함께 미국 대선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황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결과는 조금 다르게 흐르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출구조사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미국 대선 개표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트럼프가 선거인단 232명을 확보했습니다. 뉴햄프셔와 유타, 애리조나, 아이오와와 위스콘신, 미시간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한편 클린턴은 선거인단 209명을 확보하면서 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합주인 펜실베니아를 비롯해서 메인과 미네소타, 네바다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이 접전 끝에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최대의 격전지죠. 플로리다에 이어서 18명이 걸려있던 오하이오주에서도 승리를 거뒀는데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주는 펜실베니아와 함께 선거인단 총 67명이 걸린 3대 경합주인데요. 1960년대 이후 이들 3개 주 가운데 2개 주에서 이기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은 없었다고 하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선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과반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현재 트럼프는 38명이 더 필요하고 클린턴은 61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날까지 미국 현지 언론들은 클린턴의 승리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개표가 시작된 후로 클린턴의 승리에 무게를 실었지만 개표가 시작된 이후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무려 95%까지 높였고요. 앞으로 총 305명의 선거인단을 더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들이 요동을 치고 있고 환율도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언론들도 나오고 있고 양한나 기자도 방금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나오는지 이 점도 좀 짚어주시죠. 네, 현지 분위기는 방금 전에 드렸듯이 이 클린턴이 될 것이라고 미국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워낙 앞서가다 보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지에서는 지금 언론들도 그렇고 현지인들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과 이제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면요. 우선 이번 선거에서는 라틴계와 아시아계 유권자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투표자 가운데 라틴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대선 때 10%에서 올해 11%로 아시아계 비율은 3%에서 4%로 모두 1%씩 늘어난 모습입니다. 반면 백인은 72%에서 70%로 흑인도 13%에서 12%로 소폭 줄었습니다. 또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양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역사상 가장 높았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의 출구조사에 따르면요. 대략 10명 중 6명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했고요. 힐러리 클린턴의 비호감도는 트럼프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 당시를 보면 불과 5%만이 버락 오바마와 밋 롬니 두 후보가 모두 싫다라고 응답을 했지만 이번에는 두 후보 모두 싫다라는 이들의 비율이 거의 20%에 달했습니다. 트럼프가 비호감도에서 앞서고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두 후보 중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고른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두 후보 모두를 싫어한 유권자들의 4분의 1 정도만 제3의 후보에게 투표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확연하게 분위기에서 좀 차이가 났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현장 분위기 역시 지금 이제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들이 될 때마다 환호성을 부르는 건 당연한 결과 같습니다. 자, 이제 당선 이후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진행될 미국 대선 일정들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은 유권자들이 선출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선거인단 후보들이 어떤 대선 후보를 뽑을지 미리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하는 건데요. 전체 538명의 선거인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당선이 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선출된 이 선거인단은 오는 12월 19일 각 주도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1월 6일에는 상하원 합동총회에서
투표해서 개표를 통해 공식 기록을 작성하고요. 이 과정에서 확정된 당선자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내년 1월 20일까지 또 지켜봐야 되고 그 정부 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당선자 윤곽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 기자와 함께 현지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트럼프 미 대선 승리 성큼이다. 선거인단 38명 남았다라고 속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선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우세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증시 상황도 요동을 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부의 빈기범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상황도 그렇고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좀 흘러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오늘의 지금 이 상황들을 예측을 좀 하셨나요, 기존에? 전혀 예상을 못했었고요. 당연히 또 뭐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그 유수의 그 언론기관에서 거의 연일 그 클린턴의 그 당선을 뭐 점쳤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정도로 이렇게 그 추이가 흘러가리라고는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다수의 분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뉴욕타임즈에서는 95%의 트럼프의 굳히기가 됐다라고 속보가 올라올 만큼 굉장히 지금 강하게 트럼프 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국 대선이 지금 얼마만큼 이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요동치는 거 보면 미국 대선이 갖는 의미를 살짝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워낙 그 세계 최강국이고요. 또 그 누가 또 정권을 잡아서 또 어떤 정책을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 물론이고 다른 뭐 일본이라든가 또 다른 뭐 중국이라든가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거의 전 세계에 그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그 정치, 외교, 안보 또 그 경제까지도 뭐 효과가 상당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한국 전쟁 겪으면서 더더욱 미국하고는 이른바 보통 혈맹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그 관계를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뭐 좌충우돌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뭐 혈맹 관계마저 이제 부정을 하는 뭐 그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뭐 주된 관심사는 뭐 누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마느냐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아이오와주에서도 지금 승리를 하면서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속보들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보가 됐을 때 어떻게 정치 지형이 변화를 할지 경제 지형이 변화할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를 좀 중점적으로 짚어보는 그렇죠.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될까요? 아마 지난 6월경에도 브렉시트가 있었었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도 뭐 이제 워낙 박빙이긴 했지만은 그 언론의 예상과는 달리 결국은 그 가결이 돼서 뭐 상당히 한 일주일간의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이후로 지금은 그 안정세를 찾았다고 보여지고 또 지금 브렉시트는 뭐 계속 영국하고 EU하고 또 지금 협의를 하는 중에 있고요. 지금 뭐 트럼프 당선은 상당히 그 가능성이 대단히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오전에 정부가 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를 했고, 네. 뭐 물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관건이죠.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은 오후에 다시 개최를 하겠다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워낙 지금 뭐 이럴 정도로 트럼프 당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주 정치적 환경이 안정적이어도 준비를 잘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전국 혼동 속에서 더더욱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서 이제 상당히 더더욱 이제 우려스러운데요.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그 트럼프가 각 국가의 여러 동맹 시스템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회의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미국만의 고립주의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네네. 이런 고립주의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택한 것도 역시 또 고립주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안보 측면에서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군이 철수 가능하다. 방위비 분담을 더 해라.
또는 북한하고 뭐 싸우든지 말든지 그건 뭐 너희들의 그 내전이다. 한반도 핵 개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예. 상당히 그 안보 측면에서도 아주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보, 경제, 정치 다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정치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별 경제 공약 포인트 중에서 사실 이 공통적으로 저희가 누가 되든지 힘들다고 얘기한 부분은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후보 중에서도 특히나 그 클린턴보다는 이 트럼프 후보가 훨씬 더 이 경제 부분에서도 제약을 심하게 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어떤 기본적인 그 노선과 철학이 오히려 좀 뒤바뀐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나타나는데, 네. 지금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추구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있고요. 또 지금 선거 때이다 보니까 클린턴도 역시 또 보호무역에 대해서 TPP도 얘기했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통상 압력을 좀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 일종의 립 서비스를 하긴 했지만은 지금까지의 뭐 여러 가지 추세나 또 지금까지 기존의 오바마 정부의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 립 서비스일 뿐이지 뭐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보호무역주의를 택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론이었었고 지금 또 문제는 한미 FTA인데 국내에서도 사실 한미 FTA를 하던 시절에 이거 하면 우리가 힘들어진다, 이거 하면 우리가 망한다,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거든요. 사실 이게 뭐 실제로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렇죠. 예, 예. 이게 무역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사람들, 좀 어려운 계층, 또 어려운 산업에는 상당히 이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선동구호로 잘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네. 또 사실 미국에서 이게 등장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한미 FTA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고 있는 것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또 난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굉장히 힘들다.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가 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갑자기 지금 요즘에 거론이 되고 있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이게 왜 나오냐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고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에 재현정 차장 전화 연결돼 있다고 들었어요.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오늘 증시 상황도 잘 보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세워주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일단 보호무역주의는 사실은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좀 고개를 내밀고 또 세계 경제가 좀 좋을 때는 이렇게 좀 사그라드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사실은 미국이 대선이 있을 때마다 보호무역적인 기조는 좀 강해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아마 금년에도 이제 미 대선의 영향으로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또 세계 경제도 지금 회복이 좀 계속 더디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보호무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정치가들은 그거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되면 사실 미국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나오고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 차장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이 국내에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떤 예, 사실, 식으로 타격을 네.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보호무역주의는 사실은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수입 규제, 좀 무역부대 조치라고도 저희 얘기를 하는데, 반덤핑이라든지 상계관세 조치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사실 클린턴이나 트럼프 모두 선거 공약에서도 이러한 거를 좀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아마 앞으로 분명히 이런 부분은 좀 더 강력해지고 조치도 좀 증가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사실은 겨냥하는 게 중국 수입품에 대한 건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수출하는 구조도 좀 유사하고요. 게다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덤핑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걸릴 위험성이 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또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중국을 겨냥한 제재는 또 중국에서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도 리스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재현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차장님께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수님과 또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자세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보호무역주의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영향을 끼칠 걸로 교수님은 지금 보십니까?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뭐 아무래도 그 미국에 대한 그 수출이 뭐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한미 FTA를 다시 또 재거론하자고 또 나오는데 또 뭐 세계 최강국이고 우리의 방위까지 지금 뭐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미국의 요구를 당연히 무시를 할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그런 그 대기업 또 삼성전자도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그 IT 제품도 또 많이 그 수출들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대미 수출이 상당히 우리 소득 창출에 굉장히 큰 그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쪽에서 당연히 급격히 그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아마 현대차 주가 오늘도 뭐 크게 떨어졌지만은 뭐 이런 그 클린턴 트럼프가 당선되고 또 그런 방향 보호무역 조율이 계속 어떻게 진행될수록 그 상당히 그 현대차나 삼성전자 등의 그런 주가는 뭐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게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현대차 포함해서 대미 수출이 많은 그런 그 대기업의 또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거는 여기에 납품하는 중견 중소기업에게도 또 그 파급 효과가 갈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심지어 그런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또 위치하고 있는 또 지역 경제까지도 같이 나빠질 수 있는 뭐 이런 그 이 파급 효과 산업 연쇄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짚어주신 두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지금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삼성과 현대입니다. 이 기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좀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요 이제 트럼프가 95% 뉴욕타임즈 우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면은 산업별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세부적으로 짚어봐야 될 텐데 한두 가지 정도 좀 정말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근데 사실 주로 아마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네. 거론되는 산업들이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뭐 방위산업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방산주, 뭐 테마주가 또 지금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네. 뭐 테마주가, 뭐 결국 이제 실질적인 어떤 기업 성장이 이어진 사례는 없었었고요. 이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또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하게 이제 분석이 굉장히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금융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당선될 경우에 잘 될 것 같고 또 트럼프 당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월가가 또 힐러리의 굉장히 또 중요한 정치 자금줄의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또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좀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의 어떤 좀 기본적인 철학하고는 좀 상충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힐러리는 금융에 대해서 또 규제 강화를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네. 지금 트럼프는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어서 결국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 누가 미국 이 금융 산업에 좀 더 나은 인물일까 이게 점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미국에서 어떤 특정 산업이 잘 된다. 뭐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 우리가 그 산업 부분에서 미국으로 또 진출 또는 수출하기가 또 어려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의 어떤 산업 구조가 우리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오히려 또 역의 방향으로 또 가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또 배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시장이 시장이고 상황이 사안인 만큼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서 질문을 좀 한 번에 좀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한 3시경만 지나면은 윤곽이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돼서 여유가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 이후에 글로벌 경제 동향은 불확실성이 한 가지가 사라졌지만 또 다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야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글로벌 증시 동향도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 동향까지도 한번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보시다시피 국내 증시 포함해서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다 지금 폭락 하는 와중에 이거 아마 트럼프 당선이 확실히 되면은 네. 폭락의 정도가 이제 더 커지면서 이제 끝나게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어디까지 가느냐의 문제인데 지난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상당히 혼란상 예. 길게는 한 달 정도 가고 지금은 별 탈 없이 지금 브렉시트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죠. 가고 있죠. 예. 굉장히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근데 지금 트럼프는 또 이게 대통령 선거로서 공약을 한 것이고 또 공약을 또 4년 또 길게는 8년까지 또
뭐 지켜나가고자 그 노력들을 할 것이고 또 여기에다가 상하원까지도 상당히 지금 그 이 공화당이 지금 뭐 또 지배하게 될 것 같은 뭐 이런 그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폭락 후에 결국은 이제 또 어떻게 금융시장이 회복할 수 있느냐 굉장히 먼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클린턴이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옐런 그래서 의장은 뭐 어떻게 그렇죠. 하겠다 옐런 의장을 얘기하고요. 갈아치우겠다. 빨리 예. 뭐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지금 미국의 주가는 상당히 좀 뭐 버블이다. 예, 예. 물론 여기에 뭐 그 전혀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은 뭐 이런 건 그 생각들을 아주 급격하게 실행에 옮길 경우에 이 그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뭐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그런 그 특히 금융 부문에 미치는 타격은 뭐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국내 증시가 조금 전에 브렉시트는 한 달 정도 안에 모두 다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점만 좀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사실 예측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팩터도 있긴 하지만은 또 우리 국내 상황이 너무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상황이 뭐 그야말로 대혼란과 혼동에서 뭐 우리 그 건국 이래 뭐 가장 그 최고의 위기의 상황 또 IMF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뭐 상당히 그 위기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도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뭔가 그 정치적 환경이라고 하는 게 빨리 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전혀 해결 가능성은 없어 네. 보이고 또 여기 국민들은 계속 뭔가 정치적인 의사들을 또 표시를 하고 있고 여기 또 뭔가 또 개헌 문제까지도 같이 지금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치적인 환경이 상당히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한 1년 정도는 좋게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때까지는 네. 상당히 이 증시의 약세 거기에다가 어떤 그 미국 어떤 정책 변화에 따른 어떤 네네. 뭐 수출의 어려움 이런 것까지 가중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증시가 상방으로는 그 뭐 2100 이상으로는 올라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한 1년 내로는 불가능한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좀 어두운 전망을 주시긴 했지만 오늘 또 실질적인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와 함께 미국 대선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에서 미국장 대선에 대해서 현재 흐름들을 살펴봤다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2부에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2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죠. 2부 첫 번째 내용은 글로벌 환율 동향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환율 지금 요동치고 있죠.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미 대선 증시 동향과 투자 전략 이야기를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또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집중 분석 SK PIB 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 나눠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장 클로즈업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 2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